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학교의 전 교무부장이 자신의 두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이 쌍둥이들은 1학년 1학기 때는 전교생 460명 중에서 59등, 121등을 차지했었는데요. 1학년 2학기 때는 전교 2등 그리고 5등을 각각 차지했고 2학년 1학기 때는 문이과 각각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전교 1등이면 그 어떤 학원 자체 레벨 테스트에서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들 쌍둥이들은 대형 사설 학원 자체 레벨 테스트에서는 3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화학 교사가 일부러 쉬운 문제의 정답을 틀리게 학교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틀린 정답 그대로 적은 사람은 딱 한 명, 쌍둥이 중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들이 한두 개뿐이겠습니까? 여러 의심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경찰 조사까지 연결되었고, 경찰은 자택 및 학교를 압수수색하여서 18가지의 유력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쌍둥이와 전 교무부장인 아버지를 공범으로 결론 내리고 업무방해죄에 이 혐의를 적용시켜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서 구속된 상태이고, 이 쌍둥이들의 성적은 빵점 처리 결정되었고 퇴학 처리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 및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점 안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어떠한 영업점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영업 방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또한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에 지속적으로 종사를 하면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에 지속적으로 종사를 하신다면 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되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유튜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무인 것이죠. 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냐면요, 2017년 2월달부터 현재까지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인 여행까지 와서도 찍고 있는 것이겠죠.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 앞에서 지금은 좀 아니긴 하지만 아까는 아름다웠죠? 이 앞에서 업무방해죄 얘기를 하고 있다니 참 저는 굉장히 보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부녀는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들이 진짜 잘못을 저질렀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아마 음식점에서 된장찌개에서 조개 껍데기 나와서 그거 씹어갖고 이빨이 상했다고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는 사람들보다는 무겁게 처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월 26일에 광주 모 고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행정실장 A씨와 그 시험지를 건네받은 학부모 B씨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시죠? 물론 이번에도 징역 2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가볍게 다뤄질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광주 모 고교의 경우에는 이 시험지를 건네받은 학생이 이게 진짜 시험지인지 모르고 단순 예상 문제지인 줄 알았다는데요. 친구들과 이걸 돌려보다가 걸린 일이라서 이 학생을 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처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의 경우를 보면 시험 문제지임을 알고 있었을 만한 정황 증거들이 많이 밝혀져서 만약에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된다면 광주 사건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시험지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 부정행위에 관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를 부정하고 있고 아직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숙명여고 사건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사실 수험생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내일이 수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행위 얘기에 마음이 굉장히 뒤숭숭하실 텐데 결국엔 정의는 살아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동안 잘 준비하신 대로 열심히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나오던 성적보다 딱 30점만 더 받으세요. 아,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50점 이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보다가 헷갈리는 문제 있으시면요, 저를 떠올리세요. 제가 나타나서 반드시 답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수능 대박 나세요. 지금 수능까지 얼마 남았죠? 18일 남았어요. 네, 18일 남으셨습니다. 18일 남았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그럴 때는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가장 하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건 염색이에요. 무슨 색깔로요? 금발로 하고 싶은데 네. 파마도 같이 하고 싶어서 머리카락이 없어질까봐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건요? 그 다음으로는 친구 논술이 17일 날 끝나는데 논술 끝나고 같이 신비한 동물사전 2 보러 가기로 했어요. 네, 저도 그거 보러 갈 거예요. 완전 기대되는 영화죠. 사조님 수업 들어서 네. 법학교 가이드보다 더 성공한 유튜버가 될 거예요. 갑자기 디리로. 지금 이렇게 제 채널에 수험생 대표로 인터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다른 수험생 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면 다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내일이면 다 결정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다 화이팅해서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인터뷰였는데 고생하셨고요. 네. 수능에 진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내주세요. 근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하는 아니 그 말이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